안녕하세요. 예솔직이 이재근입니다. 17일날, 오늘이 6월 21일인데 17일날 MBN에서 방송된 저에 관한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편집이 실물보다 잘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 중에서 딱 하나가 선생님 영상보다 그래도 실물이 나아요 라고 그러죠.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MBN으로 가셔서 그 부분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고요. 선생님 정보마당 655회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국내산 철쭉을 가지고 나왔는데 철쭉이 이게 지금 꽃이 져가지고 좀 손댈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갑자기 장마가 온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단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철쭉을 손대다 보니까 늦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국내산 철쭉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만 이제 꽃이 좀 커서 소품으로 키우기에는 좀 그러고요. 이건 이렇게 중품 정도, 중품도 상당히 사이즈가 있으니까 한 뼘, 두 뼘, 세 뼘, 한 70cm 정도, 두피가 7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액비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지고서도 이게 나무가 세력이 왕성하게 자라나가지고 도대체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미친 철쭉 길들이기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이 보셔도 이 나무는 미친 철쭉인가. 그래서 이 미친 철쭉을 길들이는 것도 사실은 간단하죠. 어떻게 막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세력이 왕성한 나무는 나무 자체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잘라도 꽃눈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됐죠. 나무가 줄이 병태인데 제가 세어보니까 셋, 다섯, 여섯, 여섯 줄기? 응? 여섯 줄기는 원래 금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기였네요. 그리고 한 줄기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하게. 자, 그래서 이 미친 철쭉 길들이기의 핵심은 뭐냐? 미친 철쭉 배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영상을 제가 찍어야 돼요. 우리 감독님이 찍으셔야 됩니다. 미친 철쭉 길들이기는 한마디로 미친 듯이 자르는 거랍니다. 우와, 멋있어요. 철쭉이 키우기 쉽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얘들이 아무 데서나 부정화가 잘 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를 할 때는 반드시 잎을 남기고 자르라고 그랬죠. 소사 같은 경우는 자를 때 전체를 다 잘라야지 일부 가지만 남겨놓고 자를 경우에는 자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지 않아서 그 가지가 마르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철쭉은 안 그럽니다. 철쭉은 이렇게 미친 듯이 잘라도 하나만 한 가지만 자른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고르게 싹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철쭉 키우기가 가장 쉽다라고 말하는데, 일단 철쭉은 거름 충분히 주고 물 열심히 주고 그렇게 두 가지만 해도 종종 이렇게 잘 미칩니다. 이 나무들이요. 자, 이렇게 미친 듯이 전부 잘라냈는데 잎이 남겨도 좋고 안 남겨도 좋고 바쁘니까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자르는데 제가 쓰는 가위가 좀 다르죠. 자, 이 가위는 제가 철쭉 정리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스프링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렇게 잡고 일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굵기도 톡톡톡톡 잘려요. 그 대신 이 대중적이지 않은 가위여서 그러는지 가격은 좀 나가요. 자, 일단은 이 나무가 기존에 갖고 오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르는 단순한 작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점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내나 걸음을 다른 걸 쓰다가 예술표 액비를 받아서 썼다. 근데 상경 그대로만 있던 동백이 왕성하게 새순을 밀고 나오더라. 근데 냄새가 난다. 저도 지금 이 냄새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주문이 좀 이렇게 줄어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도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데, 애초에 제가 고래통을 한 20여 개 구매를 하면서 완벽하게 냄새가 안 나는 액기를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를 타고 또 우리 입에서 입소문으로 해서 이 액비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제가 그 수요를 참 감당하기가 벅찰 정도로 주문량이 좀 많아요.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죠.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님, 우리 예술분재원 회원님 한 분께서는 이걸 갖다가 액비를 저는 항상 분재의 보약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분재의 마약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그 효과면은 자신을 하거든요. 근데 효과를 여러분들도 지금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정리했던 나무가 단순하게 액비를 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 미친 숨기를 받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가 되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품절이 불망정 여러분들한테 우리 분재 채널 그리고 예술분재원을 아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리 구매를 해서 1년 정도, 앞으로 1년 정도 더 묵혀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그러한 예가 보고되지는 않았는데 약간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한두 달 지나면 배가 통통해집니다. 처음에는 이 플라스틱에 이 탄력이 있어서 그걸 감당을 해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를 묵으면서 산화된다라고 그러죠, 햇볕에. 그러면은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액비통 뚜껑을 살짝 열어서 김이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안에 참 가스가 빠질 정도로 살짝 열어놓은 다음에 창고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옥상 한 구석이라든가 옥상 구석에다 넣어둘 경우에는 검정 비닐을 씌워놓는 것이 좋겠죠. 직접 플라스틱에 햇볕이 쬐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햇볕을 피한 장소에다가 1년 정도 보관을 했다가 사용을 하시면 냄새 거의 없어집니다. 안방에서 쓸 정도로 냄새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효과는 훨씬 증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묵힐수록 그렇게 아주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먼 미래를 두고 쓰지 마시고 당장 내년에 쓸 것들을 미리 구입을 해 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냄새가 해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다음 주에 쓸 액비를 미리 희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 이렇게 물통이 있거나 물탱크가 있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용량에 맞춰서 부어놨다가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양을 일주일 전에 미리 희석을 해놓으면 냄새가 거의 없어지게 돼요. 거의 없어지지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데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을 제가 원래는 잘 모르겠는데 물을 희석해 놓으면은 이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발효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여건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사용을 하시면 연기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항의하시거나 따지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라는 거. 그렇다고 이 영상 보시고 또 따지지 마시고요.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써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이 원래 보이는데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가 밑에 올라와서 지금 이 뻗어나간 줄기 이런 것들을 저는 모든 나무를 갖다가 가지를 2, 3cm 정도 작게 만든다라고 했죠. 작게 만드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다 보면은 잔가지가 겨울 소사나무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요. 겨울 소사나무처럼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대부분이 몇 cm 정도 성장을 한 건군요. 5cm 내외로 지금 성장을 한 건데 그걸 다시 2cm 정도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거든요.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무를 갖다가 다 미친 듯 정리한다라고 그러지만은 이 자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 하나하나 신경 안 쓰고 막 자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미쳐가지고 자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게 가위 자를 때 이 손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한 손만 쓰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평생 피해야 될 장소가 병원하고 경찰서라고 그러지. 그래서 거기는 안 갈수록 좋다라고 그러는데 또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위 자를 때 이렇게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자르는 것이 좋기는 한데 이건 막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굉장히 그 능률적으로 분업을 하는 그러니까 숙달된 전문가가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한 손으로만 이렇게 놓고 잘라도 이렇게 아주 잘 잘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했던 미키쇼 요 가위 가지고도 잘라지는데 요 가위로는 시간이 좀 이렇게 하나씩 잘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요때는 이렇게 잡아도 이 하나하나씩 자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날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날이 곱빼기까지는 아니면 또 상당히 크죠. 상당히 차이 나죠. 여기 날이 길기 때문에 이건 한꺼번에 막 몇 개씩 줄줄이 잘려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친듯이 자르는데 어때요? 선생님 좀 미친듯이 보여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자르는 것을 처삼촌 묘 걸초하듯이 자른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미친듯이 자르는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쓰는 방법은 이 콤프레시아로 이걸 갖다 불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콤프레시아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가지에 걸려가지고 그걸 정리했는데 자, 이제 요 작업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세밀한 작업을 좀 해줘야 되죠. 물론 이렇게만 작업을 해줘도 우거졌던 것보다는 나무 수영이 훨씬 예쁘게 돼요. 이렇게만 해도요. 그러니까 세밀한 작업을 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세밀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단형으로 층을 주어서 이 나리 사이를 갖다 조금씩 작게만 잘라줘도 나무가 내년에는 훨씬 예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분재하면은 꽃도 꽃이지만은 수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철쭉은 일반 소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즉 가지 정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소사는 잔가지를 보는 나무거든요. 근데 철쭉은 잔가지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왜 그죠? 물어보지 마요. 또 물어보지 말합니다. 왜 그러는 거니? 이 잔가지가 나면은 꽃눈을 다지 못해요. 약해서.
그래서 꽃눈을 달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원래 남겨놓는 가지를, 가는 가지를 남겨놓는 게 아니고 가장 두꺼운 가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그 잔가지의 멋을 즐긴다라고 그러면은 이 사스키는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약한 가지들 있죠. 이 안에 나오는 약한 가지들, 실가지들, 요런 것들을 전부 따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지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굵기를 이 정도 선은 유지해야 이렇게 꽃눈이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나오게 하려면은 가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굵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철쭉은 겨울 한수, 즉 잎이 떨어진 상태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르는 것은 꽃눈을 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조금 듬성듬성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들이 빽빽하게 차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지들이 조금 해성해성하게 해줘야 얘들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꽃눈을 달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약한 가지는 무조건 떼낸다라고 그랬죠. 약한 가지는 떼내고, 두 번째로 떼내고 굵은 가지를 남기고 또는 굵은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가 가르게 쭉, 이건 아주 가른 가지도 아닌데 이렇게 쭉 나가면은 이렇게 작게 잘라서 여기 가지를, 두꺼운 가지를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약한 가지들은 전부 자르는 거예요.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요 가지 옆에 이 새 가지가 하나 붙어 있죠. 요 가지도 잘라내고, 이 가지의 잡못을 보는 나무가 아니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두꺼운 가지들, 굵은 가지들을 남겨놓고 자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지 자체, 이 새로 가지가 자라나야 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넓게 잡는다. 그래서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해성해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이쪽 원위치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서 많이 났거나 그렇지 않고 이 뭐랄까 실가지들 있죠. 가지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잘라내고, 이런 가지들도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서 자꾸 줄여 나갑니다. 제가 문제는 길게 키우는 게 아니라 줄여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도 여기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꾸 마디 사이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무를 갖다가 정리를 완전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잎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나무 그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디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은 그냥 손으로 밀어내도 돼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가위로 다 자르고 거기에 액체로 된 이 카트 파스타를 갖다가 붙여도 발라도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대부분이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이 나무가 성장해온 지금 결과를 여러분들이 또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듯이 이 정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잘라 왔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방법을 계속 되풀이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나무 가지를 갖다가 과감하게 잘라내는 이런 작업은 이 나무가 아까 이 나무 철철을 봤던 것처럼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나무가 완전히 세력을 받은 나무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또 해야 될 나무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나무는 다시 영상을 따르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나무를 갖다가 왜 저 영상을 찍고 또 찍는다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무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 때문에 이 가지 정리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쓰고 있는 방법은 세력이 아주 왕성한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대로 할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예술표 LP를 아직 안 써봤잖아요. 아마 오래 쓰신 분들은, 봄부터 꾸준하게 쓰셨던 분들은 이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이 가지 정리, 요 나무가 가지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감독님 세세하게 하나 확대해 가지고 가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죽은 가지들 속에서 세력을 못 받아 가지고 죽은 가지들이 그래도 남아있네요. 이게 실가지로 나오는 것들은 가지 끝에서 꽃눈을 달지를 못해요. 약해서. 그래가지고 괜히 영양분만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서 군식구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는 아직 정력이 저는 모습이고 여기는 정리한 후 모습이에요. 여기를 위에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성해성하게 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이게 해마다 이 크는 대로 놔두면은 이만해져요. 막 갈수록 커져가지고 부피가 지금 잘라낸 것이 여기 밑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밑에 지금 이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거든요. 전부. 근데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여기 나무에 붙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나무 둥치가 해마다 얼마나 커지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이런 나무를 갖다가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수간부까지 전부 같은 방법으로 약한 가지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긴 가지, 그러니까 절간이다, 마디와 마디 사이를 절간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절간이 길어진 가지, 이런 가지들은 다 짧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 제 손이 좀 만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떼어냅니다. 근데 아마 제 손만 만능이 아니고 여러분들 손도 만능이 되지 않을까, 만능이지 않을까. 제 손이라고 해서 특별히 곱고 예쁜 손도 아니고 상무슴 손이라 굉장히 거칠죠. 지금도 이 더운 여름 기름기, 손에 기름기 많이 날 때도 핸드크림을 달고 살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손이 거친데 이유가 이제 이런 짓거리를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손이 가니까 나무가 한여름에 나무금 모습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의 깊게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지금 요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성병류는 단엽을 하죠. 그 다음에 소사나무 종류라든가 잡목, 이 단풍나무라든가는 잎따기를 하는데 제가 잎따기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저는 잘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잎따기를 하면은 잔가지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을에 단풍도 예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짜잘해지는 효과를 얻는데 저희는 워낙 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해 보겠다라고 무리하게 작업하기보다는 꾸준하게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촬영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이면서 하는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 정리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하지는 제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해도 꼭 2%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2% 부족한 것이 그냥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 가지 정리를 다 마쳤는데 이렇게 맞춰놓고 나면은 관리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매일 물 한 번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햇빛 주고요. 그러면 2주 정도 지나면은 이 나무 가지에서, 묵은 가지에서 아주 앙증맞은 싹이 크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8월달까지 쭉쭉 끄면서 동시에 또 꽃눈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세력이 너무나 왕성해지면은 또 쭉쭉 자라나기까지 해요. 이 작업은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끝내줘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은 꽃이 전혀 안 오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7월 초까지, 늦어도 7월 초까지, 가능한 한 6월달 안에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뭐랄까 이쁜 나무 수영에서 또 이쁜 꽃을,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가 있게 되죠. 이상 예술문제원 산머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